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LTV가 완화가 되면, 이게 시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폭등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주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제 와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선거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많이 올랐죠. 1년 동안의 가격 그래프로 본다 하더라도 이처럼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2015년도 5월달에 8억 한 2천 3천하고 2016년 7월달에는 한 8억 한 7천 8천 하다가요. 현재는 호가가 21억 22억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 아파트만 한 평당 1억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소형 평수 아파트도 한 평당 건 1억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득권층들, 즉 부자들은 환호를 하겠죠. 아니 7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됐다. 환호할 만하지 않습니까? 15억짜리 아파트가 45억이 됐다. 기쁨이죠. 그러면 열렬히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이 없는 사람들 입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 법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기득권층, 부자들은요, 여당을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도 많이 하죠.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볼 때 무주택자들 입장, 즉 서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앞서 보셨죠? 8억 몇천만 원짜리가 20억대를 호가하는데요. 요런 강남에서 오히려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득권층도 여당을 싫어하고 야당을 응원하고,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도, 젊은 층 입장에서도 여당을 싫어하고 야당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당에서는 팬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층도 반대하고 젊은 세대들도 반대를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강남 기득권층의 외면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세금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지만은 이거 팔아야지 집값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세금만 이렇게 추징을 한다고 하니 기득권층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또한 서민하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했다는 거죠.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월세도 폭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차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서 다 외면을 당하니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정부는요, 요즘 들어서 부쩍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한다. 뚜껑 열린 판도라 종부세, 여건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이런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람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대출 관련해가지고 당정이 LTV 우대 비율 적용 확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정 LTV 혜택 받는 대상을 넓히고 우대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이처럼 부동산을 묶어놨는데 이제 와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 더 난리 난다는 거예요. 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원칙대로 정부는 이 원칙, 규제 원칙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처럼 그냥 부동산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쪽이든 부동산은 끝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끝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끝이라는 의미는요.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끝이죠. 뭐가 끝이냐면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영원히 잡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참 심각한 말이죠. 영원히 부동산을 못 잡아? 그러니 부동산이 끝이란 말 아닐까요? 잡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 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그러면 기득권층은 이렇게 또 보겠죠. 봐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세금은 풀어주게 돼 있다. 그러니 똘똘한 놈 한 채, 이왕이면 더 비싼 거, 이왕이면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갈아타자 라는 심리를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양도소득세 인하. 봐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세금은 풀어준다. 가족이 있으면 더 오른다.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두드려 맞느니 차라리 뭐 한다?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 풀어줄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한다? 버틴다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베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 입장에서. 만약에요.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30억인데 한 달 지나니까 28억, 또 한 달 지나니까 26억, 또 한 달 지나니까 23억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나 할 거 없이 뭐 한다? 금매로 더 싸게 던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30억인데 앞으로 35억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파는 거고 지금 30억인데 이거 너무 거품이야. 조만간에 23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판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담보대출은 뭐 10 내지 20% 인상이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집장만 할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 비율을 뭐 10 내지 20% 올려준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결국 서울 집값이 한 3년 전 가격, 보통 뭐 한 4억 내지 7억 할 때, 요때의 이야기는 아니 담보대출 10 내지 20%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4억 하는 아파트가 7억 내지 8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 7억 8억 하는 게 지금 뭐 15억 20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뭐 담보대출 10% 20%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요, 부동산 가격을 또 한 번 급등시킬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담보대출 비율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아마 담보대출 비율을 좀 높여준다면 지방광역시급의 2억 내지 4억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담보대출 비율 10 내지 20% 올린다는 거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뭐야라? 내 집 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칫하다가는 이처럼 규제 완화 정책, 아니 지금 같은 경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표를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때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LTV 규제 완화가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 와중에 또다시 뭐를 풀어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부동산에 폭탄이 또 하나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끝이 아니라 도저히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시기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풀어줄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